자, 이제 2차 곡선 세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쌍곡선은 쌤이 저기는 안 지운 거는 이제 타원은 지워버렸네. 그냥 다 지울 걸 그랬다. 다 지웁시다. 아니요, 이건 남겨놓고 내용은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종류만 남겨놓읍시다. 자, 일단 원은 그렇다 치고 포물선의 정의가 뭐지?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타원의 정의가 뭐였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오케이? 근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타원은 뭐가 일정하다고? 합이 일정하다. 쌍곡선은 뭐가 일정하다고? 차가 일정하다. 괜찮지? 그러니까 타원을 좀 잘 알면 쌍곡선을 뭐 일단 그 외우는 건 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지식을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아직. 그리고 뭐 장축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편의상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F'이라는 점을 잡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F라는 점을 잡을 거야.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F라는 점을 잡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적당히 이 점이 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 중에 하나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거리의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거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 이 길이를 늘렸어. 그럼 그만큼 이 길이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차이가 일정하겠지, 계속. 그치?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위치가? 한 이쯤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이 길이가 늘어나면 이쪽이 더 기니까 쌤 느낌상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쪽이 더 길고, 그러니까 이쪽이 길어진 만큼 똑같이 이 길이도 길어져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아마 요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저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기는 해. 그냥 느낌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끝나갔지?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쭉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요 길이와 또 요 길이의 차가 또 일정한, 결국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줄어든 만큼 이 길이도 이 길이만큼 그 일정한 길이만큼 줄어들게 되어서 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겠지. 이렇게. 사실 근데 저거는 뭐 우리가 사람이 직관적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적당히 러프하게 받아들일 수는 충분해. 계산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점이 그 점들이 있었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점들도 있겠지, 당연히. 맞지?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 뭔가 차라는 표현을 썼잖아, 맞지? 차라는 말의 수학적 의미가 뭐지? 무조건 뭐에서 뭘 뺀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잖아, 맞지? 그러면 꼭 이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거든. 반대쪽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정확히 이렇게 대칭되는 점을 딱 잡게 되면 이 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 점이 이렇게 되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되어서 곡선이 지금 몇 개 생겼지? 두 개 생긴 거야, 두 개? 어디서 세 개지? 자, 이렇게 하나라서 그래서 무슨 곡선이야? 쌍곡선 이렇게 약간 곡선이 항상 쌍으로 생긴다고 해서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이 F라는 점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당연히 초점이라고 부르겠지. 초점. 그리고 요 선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까 그래서 약간 착각했는데 사실 전혀 관련성은 없지만 주축이라고 부르죠. 괜찮니?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은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꼭지점이라고 부르겠지, 맞지? 당연히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사실 그 쌍곡선에서는 용어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남았군요. 여기 초점의 중점, 꼭지점의 중점이자 초점의 중점인 요 점을 우리가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네. 이렇게 네 개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처음에 초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과 꼭지점 있는 선분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이 쌍곡선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 표현을 한 것 같다, 맞지? 근데 이제 쌤이 거기다가 아마 켤레축이라는 표현을 써놨을 건데, 이 주축의 이제 수직이면서 쌍곡선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켤레축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저거는 앞으로 이제
더 이야기를 진행해야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아니야, 알았지?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쌍곡선은 뭐가 일정한? 거리의 차가 일정한.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게 되면 P 혹시 조리니? 꺼도 될까? 되겠지 꺼도. 굳이 막 춥고 그렇진 않지. 좀 편이고.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괜찮지? 이 자기 패딩인데 그러고 보니까 맞지? 한번 끄고 올게. 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그려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쌤 강의 노트에 참고해 보면 이제 적어놨잖아, 맞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내가 연결을 해놓은 선이거든. 거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하나 교점이 있을 건데 이제 길이가 하나는 5고 하나는 2야. 아니 하나는 3이야. 그럼 5 빼기 3 하면 얼마지? 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주황색으로 찍어놓은 점은 6 빼기 4야. 그럼 얼마야? 2지.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이게 이제 쌍곡선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초점이 이제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을 방정식을 할 건데 우리도 타원도 보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 한 번 했고 y축 위에 있는 거 한 번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쌍곡선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점을 f라고 하자. f를 우리가 c, 0이라고 잡고 f 프라임을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자. 그리고 일정한 길이를 내가 일정해야 되는 그 차를 2a라고 할게. 차를 2a라고 할게. 요 길이 여기 p에서 pf 빼기 pf 프라임의 절대값을 2a라고 잡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를 여기 대입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쌍곡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봤던 거 또 보는 기분 그냥 해봅시다. 근데 절대값 있는 상태로 계산하기 불편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PF는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하고 여기다 그냥 뿔마 2a 이렇게 써버릴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절대값 푼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왜냐면 이 상태로 제곱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야 되거든, 좌변을. 그건 좀 계산상 복잡함이 높아져. 그렇게 해도 풀리긴 풀려. 근데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게 되면 x-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더하기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여기 y 제곱이랑 여기 y 제곱이랑 지워지겠지. 그다음에 여기 x 제곱 c 제곱 날라갈 거고. 그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4ac가 2ac가 2x가 2cx가 있을 거고. 여기도 더하기 2cx가 생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cx가 생길 겁니다. 마이너스 4cx 4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러면 여기 4는 다 날리고 그 다음에 a 제곱 넘기고 제곱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x라서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없어지겠지. 그럼 이제 해봅시다. a 4제곱 더하기 2a 제곱 cx 더하기 c 제곱 x 제곱은 여기 a 제곱이랑 얘 정리한 걸 곱하는 거야. 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2a 제곱 cx 그리고 a 제곱 c 제곱 그리고 a 제곱 y 제곱 이렇게. 그러면 a 요거 날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 a 4제곱을 우변 넘기고 아니지? 헷갈린다.
이걸 일로 넘길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씁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씁시다. 그럼 우리가 쓴 게 이거랑 이거까지 정리했어. 맞지? 그리고 a 4제곱 넘기고 얘랑 합쳐주자. 그러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만들어줘. 괜찮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뭐로 치환할 것 같아? 예상되는 그대로.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정리되기를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와. 괜찮지? 그러니까 꽤 잘생기지 않았어? 아니 타원보다 많이 다르게 생겼으면 불편하잖아, 맞지? 기왕 어차피 타원이 더럽게 나오는 거 얘도 비슷하게 나와주면 이득이지, 맞지?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가 붙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이제 이런 이제 점을, 그러니까 사실 2차 곡선은 항상 초점을 안고 그려지는 형태로 항상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이쪽도 그려야지, 이쪽도 이렇게 안고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건데, 근데 그때 요걸 내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 성분을 주축이라고 했었죠, 맞지? 근데 저 주축의 길이가 사실 일정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도 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y축에 대해서 대칭, 맞지?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사실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 된다는 건 식에서 알아볼 수 있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림에서도 받아들여줘도 좋습니다. 도형이 합동이 만들어지거든, 사실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랑 주축의 길이가 같거든. 아니 그 뭐지? 이 일정한 값 2a가 같거든.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 길이랑 길이는 어차피 어떻다며? 같다며. 그럼 요 길이가 뭐야? 2a가 돼야 됩니다,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가 바로 그 일정한 차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친구의 이 점은 무슨 절편이야? 누구랑 만나는 점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x축 위에 점은 우리 y에 뭐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야 되잖아, 맞지? 여기 0 대입해. x가 얼마 나와? 얼마? a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길이가 2a이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a, 0이라서 정확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된다.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쌍곡선이 주어지게 되면, 즉 초점과 일정한 차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때 그 일정한 차가 바로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그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f가 4,0이고 f'이 마이너스 4,0이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의 차가 예를 들어서 뭐 6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얘가 뭐야? 2a잖아, 맞지? 그러면 분의 x제곱 마이너스 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2a가 6이니까 여기가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잘 보면 a제곱 1로 넘겨. 그럼 뭐가 생겨?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 뭐가 생각나? 5글자? 피타고라스 생각나지 않았지? 아직은 근데 우리한테 그게 오픈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거든. 어쨌든 결론은 이거랑 더하면 뭐란 얘기야? c제곱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c가 얼마라고? 4라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알지? 이거랑 더해서 이거 제곱 된다니까. 이거랑 더해서 이거 제곱. 그러면 여기는 7 혹은 루트 7의 제곱을 써야 되겠지. 괜찮니? 타원이랑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지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안 헷갈리게 될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보통 쓰는 쌍곡선에는 이렇게 써놓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저게 4가 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25분의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얘 초점이 뭐니? 꼭지점이 뭐니? 주축의 길이가 뭐니? 이렇게 묻는다. 괜찮지? 초점은 어떻게 알아? 둘이 더해서 루트. 그럼 뭐야? 5.5,0 쓰고 마이너스 5,0 쓰고 꼭지점은 그냥 y 0 넣어. 사실 x 0 넣어봤자 만족하는 실수 y가 존재해 안 존재? 그래프가 어차피 y절편이 있어 없어? y절편 애초에 없어. 그러니까 y절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 찾으라고 하면 y 0 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 x가 얼마 3 맞지?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2a라서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혹시 타원과의 차이점이 하나 보여? 타원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b제곱이 b가 더 크면 이렇게 됐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큰지 안 중요해. 뭐 물론 외울 건 아닌데 타원은 이게 큰 거 작은 게 중요했거든 사실은. 근데 쌍곡선에서는 얘가 큰지 별로 안 중요해. 오케이?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겠나?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설명한 얘기가 이제 17페이지에는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는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뭔가 이상한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지 않아? 이 친구를 사실 이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고, 사실 쌤이 그린 그림은 폭물선과 사실 구별할 만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아? 그치? 너무 잘 그렸나 보다. 어쨌든 자, 이게 폭물선을 구별하기가 약간 애매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폭물선은 사실은 이제 점근선을 가지지 않거든. 이차함수 모양이니까. 이차함수가 어떤 특정한 직선에 가까워지지 않잖아, 맞지? 근데 이 쌍곡선은 점근선을 가져. 그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할 겁니다. 자, 일단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는 이제 추축이 이제 y축 위에 있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냥 바로 이걸로 갑시다. 우리가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하자. 괜찮니? 오케이.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관계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제곱분의 y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x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c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참.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사실 이제 불편하거든. 나는 여기가 그래도 계속 뭐였으면 좋겠어? B였으면 좋겠어. 맞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B랑 A랑 바꿔 써버리면 얘가 B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A라고 쓸래. 오케이. 여기 또 이제 불편함이 있어. 나는 X제곱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쌍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주축이 Y축 위에 있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지금인 많이 졸리지 지금? 껌 저기 들어있어. 저기를 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다르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타원도 우리가 원래는 b제곱분의 x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 y는 x 대칭 이동하면. 근데 그냥 계속 ab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맞춰준 건 나왔지. 똑같은 방식으로 쌍곡선도 계속 x 밑에 a가 있고 y 밑에 b가 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되어서 덜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뭐만 달라지지 보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로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계소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1이면 주축이 x축의 평행, 저기가 마이너스 1이면 주축이 y축의 평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타월은 뭐가 기준이었다고? A 제곱이 큰지 B 제곱이 큰지가 장축이 어느 축에 평행한지를 결정했잖아, 맞지? 근데 쌍곡선은 저 친구의 부호, 즉 우변의 상수항의 부호가 주축이 x축에 평행한 걸 건지 y축에 평행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순서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보니까 이 친구는 초점은 0,c 그리고 이제 0,-c가 될 겁니다. 물론 이때 관계는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의 관계가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a가 이게 이제 b로 바뀔 테니까 이 친구가 b로 바뀔 테니까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a 제곱이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값은 c 제곱 빼기 b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0,b가 되고 그 다음에 0,-b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저기는 x절편을 가지 않가죠. 그래프가 y 연금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x에 0을 넣었을 때 y절편이 뿔마 b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장축의 길이는 주축의 길이는 글씨가 이상하네. 어쨌든 2b가 된 겁니다. 괜찮네. 그래서 우리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 일단 기본으로 줄 거야. 뭘? 정보를 주고 식을 찾으세요. 혹은 식을 주고 정보를 찾으세요.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우리한테 뭐 할까? 5의 제곱 분의 x제곱 빼기 12의 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졌어. 이러고 나서 우리한테 초점 찾고 그 다음에 주축 찾고 그 다음에 꼭지점 찾아서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초점 뭐지? 초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은 y축 위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둘이 다 하면 얼마? 얼마? 169는 13의 제곱이지. 사실 그냥 우리가 그 대수 마지막 단원이 혹시 뭔지 알아? 수열이야, 수열. 수열할 때 어차피 너희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이나 한 25의 제곱까지 외우는 게 좋거든. 아니 외우면 내가 편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편하다니까. 우리 안 힘들어. 너희 웬만한 거 다 외우지 않나? 18의 제곱 얼마야? 다 외우잖아. 아마 쌤이 외워보니까 헷갈리는 게 그 19의 제곱이 헷갈리더라고. 19의 제곱이 361이야. 그 다음 23의 제곱이 헷갈려. 23의 제곱이 뭐였지? 나도 까먹었는데 4 뭐야? 529? 맞네. 그래서 내가 의구라고 외웠어. 완전 재밌지 않아? 왜 지우야 너무 무거워서 알지? 너밖에 없어 이거. 아니 쓰라 엄청 재밌지 않았어? 안 재밌어? 취향이 아니구나. 쓰라 취향은 뭘까? 자, 어쨌든 쓰라야 집에서 자다가 기억나. 어쨌든 그거 두 개가 제일 헷갈리고 나머지는 금방 외우더라고. 하여튼 외우면 좋습니다. 알았지? 169는 13의 제곱이야. 따라서 얘가 13,0 마이너스 13,0 이렇게. 오케이. 그럼 꼭지점은 이제 x에 0을 넣는 거야. 그러면 y가 뿔마 1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0, 뭐야? 자, 다시 0,13, 0,-13이 될 거고요. 0,12, 0,-1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축의 길이는 얼마가 돼? 성인은 얼마가 되니? 10이라고 말하면 안 돼? 방금 쓰라 10이라고 말할 뻔했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24가 됩니다. B의 2배야. 2B. 여기 2B라고 써놨잖아. 맞지? 아까 당황했지. 다시. 아니야? 자, 어쨌든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한테 이번에 이렇게 줘볼까? 꼭지점이 0,3 0,-3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축의 길이가 더블로 주어지네. 어쩔 수가 없군요. 초점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초점 씁시다. 초점이 0,5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0,3과 0,-3이라는 말은 정보를 두 개 주는 거거든. 중심이 원점이라는 것도 준 거야. 그럼 꼭지점들이 중점이 중심이라서. 그러면 나머지 한 초점이 뭐가 되는 거지? 0,-5가 된다고 준 거지. 그래서 초점을 한 개만 쓴 거야. 두 번째는 주축의 길이 얼마라는 정보를 6이라는 정보를 준 거잖아. 2B가 6이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오케이? 내가 꼭지점 이것만 주고 초점 이것만 주면 곤란해 사실.
중심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야 돼. 이 경우에는 괜찮지? 자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쓰고 x제곱 쓰고 y제곱 쓰고 그다음 6이었으니까 3의 제곱 쓰면 되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5의 제곱이요. 너무 쉽다 맞지?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니? 일단 이게 우리가 그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 스텝입니다. 맞지? 식을 주면 기본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맞지? 기본적인 정보를 주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식으로 그냥 이걸 가지고 하는 풀이도 있긴 하거든. 그건 근데 그렇잖아. 맞지? 약간 비효율이다. 예전에 막 이걸 엄청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지금 그냥 이건 엄청 중요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너무 힘드나? 그러면 우리 60번, 37페이지 60번 한번 풀어볼래? 37페이지 60번 4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지우야 어제 늦게 자니까 좋았어? 늦게 자니까 좋았어? 깨어 있고 싶어서 깨어 있었던 거 아니면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던 거?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때? 뭐 아니야 고생해야지.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자고 싶은데 성민이 몇 번 그런 얘기 하는 거 같아.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요즘은 조금 열심히 살아보다. 자, 여튼 봅시다. 다 괜찮아? 그 다음 문제는 못 풀어. 아직 안 배웠어. 우리 점근선을 배워야 되는데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쓰라야. 점근선이 뭐야? 그대로인데 점근선이 뭐야? 점이 점점이야. 근이 가까워지다고 선은 선이야. 근데 여기서의 선은 사실 직선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을 가리켜서 점근선이라고 불러. 괜찮니?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사이드한 얘기를 조금만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진 2차 곡선이 아니 유리함수가 있다고 하자. 저 친구 점근선은 뭐지? x는 2랑 y는 2잖아, 맞지? 그 중에서 우리가 이 y는 2 점근선을
얘가 점근선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방법이 뭘까를 이야기해 보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않았지. 근데 그걸 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저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통분해 볼래? 그러면 x-2분의 2x 더하기 1 빼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상수. 1차분의 상수는 0. 맞지? 아니 이걸 왜 다 엄청 쉽지 지금. 아 기하에서 극한이 나와서 당황한 거밖에 없지. 그밖에 없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오케이? 그 말은 뭐야? 이 함수와 이 함수 값의 차이가 뭐에 가깝다고? 0에 한없이 가깝다고. 그래서 엄청 가까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야. 그게 점근선을 내기 위한 조건이거든 사실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이거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았지? 우리가 이 친구의 점근선이 y는 뿔마 a분의 bx가 되거든. 자, 이야기 조금만 해봅시다. 지금 쌤이 뭐란 거냐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y는 꼴로 정리한 거야. y는 꼴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거든.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게 되면 여기서 이 플러스 부분 있잖아. 플러스 부분이 이쪽 곡선을 가리켜. 이쪽 곡선.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아래쪽 곡선을 가리켜. 이 아래쪽 곡선. 우리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 언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 아니 뭐 이런 용어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긴 한데 최소한 쌤이 이야기했으면 좀 기억을 해주면 더 좋았어. 뭐였지? 기억나? 맞는 거 같은데? 그럼 내가 받침해줄게. 받침 아니었어? 하나. 반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을 우리가 y는 꼴로 정리하면 식이 두 개 나온다고.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뭐를 의미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위쪽 뚜껑, 이 친구가 이 아래쪽 뚜껑을 의미했었단 말이야 사실은. 오케이? 저런 걸 우리가 한 적이 있어 사실은. 마블요거에 일단 있으면 나왔지. 마블요거에는.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결국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플러스가 위쪽 곡선이 되는 거고 저기 그 마이너스 붙은 게 저 아래쪽 곡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보일 거냐면 우리가 A와 B가 편의상 사실 이 식만 보고는 우리가 A와 B가 양수에 될 당위성이 있어 없어? 사실 당위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상하게 되는 쌤들 중에는 저거 양수부터 다 고려하게 되는 쌤들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사실 내가 봤을 때 약간 나쁜 놈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양수라고 저기 제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그럼 내가 이 직선 중에서 y는 a분의 bx라는 친구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사실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y는 a분의 b라는 직선이 a분의 bx라는 직선이 사실은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이제 네 개를 다 증명하는 거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저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을 가진다고 했지?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모두 대칭이야. 즉 이 친구가 점근선이라면 얘를 이렇게 돌려도 다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한 개만 보여주면 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하는 언제 배우게 돼 있지? 2학년, 3학년 어느 때인가 배우면 돼. 그러니까 괜찮지? 함수 역할은 언제 배우게 정해져 있지? 얘도 사실은 미적분 5는 2학년 중에 언젠가 배우면 돼. 그럼 기하랑 미적분 5 중에 누가 먼저 배워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하를 할 때 미적분 5를 몰라도 된다가 전제야. 근데 당연히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진 않거든. 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식을 잘 봐봐. 이 식을 잘 보면 x가 엄청 커지면, x의 절대값이 엄청 커지면 이 친구가 0으로 간대. 그래서 얘가 1이 된대. 그래서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 극한 얘기잖아 사실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y는 아니 y는 아니고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a분의 bx 루트 1-x제곱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근데 생각해보니까 쌤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약간 시간이 아깝다 생각해보니까. 얘가 0 나와 계산은.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을 쌤이 거기 가는 것도 다 써놨어. 아까 어차피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북한에서 왔으면 우리가 다 익힐 거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힘 빼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 설명이 쌤이 거기 이제 전문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두 직선의 상분선의 전문선이다 또 같은 방법으로 어쩌고 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교과서 서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설명 뭐 사선 전문선 사선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비스만 전문선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름이 굳이 따지자면 사선 전문선이라는 이름이 있거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유도한 거 이제 다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다시 이제 이야기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의 전문선의 관계식은 y는 뿔마 a분의 bx래. 얘가 전문선이래. 식이 외우기 어렵게 생기지는 않았다, 맞지? 이렇게 그냥 뿔마 쓰고 그 다음에 저기 x좌표의 개수 x의 분모의 a 그리고 y의 분모 b 해가지고 뿔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y는 y는 아니고 여기서 합시다. 4의 제곱분의 x제곱 빼기 3의 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정문선의 방정식은 뭐지? 동균아! 뭐지? 4분의 3. y는 뿔마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그 밑에는 아까 그 확인 문제 풀 때 풀면 됐네 이제. 자, 근데 요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근선에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 거기 쌤이 거기 강의 노트 만들 때는 그래프 그리기를 따로 서술은 안 해놨거든. 그리면은 다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프 그리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로 써놓진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그 박스 그리기야, 박스. 두 번째가 점근선 표시하기고. 세 번째가 이제 쌍곡선 그리기. 우리가 이 단계로 이제 쌍곡선의 그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그릴 거야 지금. 그리고 약간 넉넉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값에 최대한 맞춰서 해보려고. 박스 맞추기 어렵거든요. 박스를 그린다는 말은 여기가 4분의 3이잖아, 맞지? 그러면 A, B 다시 말해서 4,3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4,3이라고 찍으면 여기가 4, 여기가 3이라고 찍으면 이 점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찍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찍겠어? 마이너스 4,3이 찍힐 거고 마 4,3이 찍힐 거고 4,3이 찍히겠지. 요 네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리게. 직사각형.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어쨌든 그 다음 뭘 하냐면 전문선을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가 정근선. 왜? 기울기가 얼마라서? 4분의 3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정민아 괜찮니? 그 다음에 쌍곡선을 여기다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다.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 이렇게 타고 가. 여기 닿아버렸네. 저건 실수야 실수. 이거 갈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넓적하게 그린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직선이랑 거의 일치하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양 자체가 아예 달라.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아예 달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쌍곡선이랑 포물선이랑 뭔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특징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우리 그 타원에서 쌤이 기억해달라고 한 도형이 뭐였는지 기억나? 아까 이것만 그려도 된다라고 했던 도형이 뭐였지? 요렇게 그려지는 요 직각삼각형이었잖아. 여기가 C, 여기가 B. 물론 이제 장축이 X축에 평할 때 A 요렇게 되는 거였잖아. 쌍곡선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 뭐냐면 요 직각삼각형. 물론 이제 여기 다 그려야 되는데 보통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 하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실 A가 되고 3이 사실 B잖아. 여기가 B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이거 둘이 더해서 루트라고 했잖아. 맞지? 이게 뭐라고? 피타 플러스하고 그래서 요 길이가 C가 된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네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점이 초점이 되고 이 점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중요한 친구라고? 이 직각삼각형이 좀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ABC라는 세 개의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쌍곡선이 있었잖아. 이때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쓴 친구를 생각해보자. 뭐만 바꿨지? 1만 마이너스를 바꿨잖아. 맞지? 우리는 저 쌍곡선을 특별히 켤레 쌍곡선이라고 불러. 오케이? 실제 있는 말이야. 맞지? 교과서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이야기하는 김에 같이 할게. 물론 이제 이거는 내가 이 친구를 메인으로 봤을 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얘가 켤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켤레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그리죠? 저 친구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네, 뭐 그래.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 친구를 우리는 켤레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흰색 쌍곡선 입장에서 이 녹색 쌍곡선의 주축 이 친구를 밝혀서 이제 켤레축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기를 켤레축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괜찮니? 그래서 사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쨌든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켤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이제 저렇게 이제 같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진 쌍곡선이 있다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내.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 그리고 이 점도 이 녹색 쌍곡선 입장에서는 초점이 되는 거고 녹색 쌍곡선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초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포물선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지? 혹시 기억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1대2로 그린다고. 한 칸, 두 칸 찍고 쌤은 그림 그린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렇게 그리면 돼. 타원은 근데 그냥 노력할 수밖에 없어. 타원은 노력할 수밖에 없고 쌍곡선은 이 패턴을 지키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뭐 알겠지만 내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리면 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해석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포물선에는 못 그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까? 못 그리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면 여기 이렇게 접하겠지, 맞지? 음수면 이렇게 접하겠지, 맞지? 근데 이 친구는
요 흰색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만약 내가 이렇게 전문선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잖아. 그럼 접선을 못 그려. 그러니까 얘를 여기 안에 접하기 그릴 수가 없다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지? 얘 계속 올라 이렇게 타고 갔는데 어떻게 얘가 안 접할 수 있겠어? 사실 대수적으로도 나중에 접선 가서 나오는데 못 구해. 근데 내가 접선 개수 세야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나의 착각으로 나의 그림을 그리는 애에 대한 소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날아가게 되는 거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특징은 꼭 살려서 그리는 습관을 사실 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과목 제목이 뭐지? 이름이 뭐야? 기하잖아, 맞지? 도형이야, 도형. 근데 그림을 도형인데 그림을 안 그리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거 하자가 기본인데. 그래서 근데 기왕이면 당연히 그림을 이쁘게 좀 잘 그려야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중요한 도형이 있고 덜 중요한 도형이 있는데 그 중에 쌍곡선은 저 정근선의 특징 자체가 좀 차별되는 구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쌓이다는 얘기인데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 우리 타원의 방정식이었잖아, 맞지? 근데 저기서 a랑 b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원이 되고요. 맞지?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원은 타원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어. 괜찮지?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쌍곡선은 A랑 B랑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치? 못 다를 이유가 없어, 알았지? 못 다를 이유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전문선이 누가 돼? Y는 얼마 X가 되지? 근데 우리는 그걸 특별히 뭐 직각쌍곡선 이렇게 불러. 왜냐면 두 전문선이 서로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가 되잖아, 맞지?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자주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61번은 사실 풀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기왕 하는 거 표준형까지 하고 61번, 63번을 풀어도 괜찮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이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61번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61번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61번을 그래프까지 그려. 그래프도 그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 구하고 꼭지점 구하고 추측끼리 구하고 전문선 방정식 구하고 그리고 그래프도 박스 그려서 전문선 그려서 이쁘게 그려보십시오. 쌤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못 그리는 걸 찾아야지. 혹시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번의 1번은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사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초점 찾으라고 하면 뿔마 이거 둘이 더해서 루트야. 루트 5, 0.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이제 그 y 0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뿔마 2, 0. 주추이기는 자연스럽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정근선은 a분의 bx니까 y는 뿔마 2분의 1x 이렇게 만들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박스를 그린다는 게 2,1을 찍는 거야. 2,1 2,-1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이었겠군요. 잘못 찍었네. 하고 점근선 그리고 점근선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 y축 오른쪽에 하나 y축 왼쪽에 하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양변을 12로 나누는 거지. 그럼 12분의 x제곱 12분의 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도 되고. 자, 그럼 초점은 10이랑 6이랑 다음 18이 되어서 2루트 3이잖아. 3루트 2분네. 3뿔마 3루트 2 칸만 아니네. 마이너스였네. 그럼 0, 뿔마 3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뿔마 2루트 3이 되고 내가 뿔마 루트 6이지. 습관성.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2루트 6이 되고 점근선은 a분의 b니까 y는 뿔마 3루트 2, 2루트 3분의 2루트 3분의 루트 6이 나왔지. 그러면 루트 3 루트 바꾼다면 뿔마 2분의 루트 2x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지기를 2, 루트 2, 루트 2 이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고 괜찮니? 잘 이렸어? 자, 여튼 그렇습니다. 괜찮아? 잘 그렸어? 너무 느린데? 어디야? 뭐야? 허니 밑에 두리쇼 네가 쓰고 있는 데 있잖아 지금. 야, 박스를 꼭 그리라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틀린다. 그건 그 글이라는 그 의미의 글이라가 아니잖아. 야, 쌍목선 그렸다. 그래 진짜 와. 석준아, 나는 내가 그린 그림이랑 너의 그림을 차이를 못 찾겠다 지금. 그렇지 않냐? 거의 뭐.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그림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직각삼각형을 잘 찾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 평행이동,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표준형. 지금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